회사에 높으신 분들이 인재를 쓸 때도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일단 선택했으면 믿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영어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JS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제가 며칠 전 한 어머님으로부터 메일로 받은 상담 메시지의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티칭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끔씩 저에게 메일을 주시고 부모님들도 자주 메시지를 주시는데 며칠간 사이로 두 메시지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자녀를 두신 한 어머님이 한 6개월 정도를 소수 정원으로 해서 가르치는 개인 지도 학원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내용인즉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교재가 3권도 채 못 나갔다는 내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그 학생이 집에서 과제 이행을 잘 합니까? 그랬더니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에게도 숙제를 자주 안 해온다는 그런 전화도 많이 받으셨고, 그래서 어머님의 불만은 과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지가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나누어서 영어 상위권 학생들은 9명 이상 공부하는 중대형 학원에 가도 잘 따라갑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영어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님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중하위권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학생들이 현재 자기 학년에 맞는 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중대형 학원에 못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이 적은 개인별로 봐주시는 그런 교습소나 그런 학원을 선택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중대형 학원들은 학원 자체에 커리큘럼으로 한 달에 교재 2권 내지는 3권 이렇게 진도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따라오든 못 따라오든 그 진도를 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은 이 수준별로 들어가기 전에 테스트를 보고 수준에 맞게끔 반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중간 정도의 학생 수준을 맞춰놓고 수업을 하는데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제 이행이 안 되면 사실 학습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학원 측에서는 진도는 계속 빼줍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한 달에 2권, 3권이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습소나 개인 지도나 소수별 지도, 학생별 수준 맞춤 지도 학원은 어떻습니까? 학생에게 교습을 시키고 그 부분을 과제를 내줘서 그것을 복습하게끔 하고 배운 내용을 숙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학생이 숙제를 거의 안 해온다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중대형 학원처럼 그렇게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숙제 안 해온 부분을 그 다음 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학원 와서 다시 복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운 내용이 잊혀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과제를 이행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진도 계획은 짜놨지만 그 진도 계획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다음 부분을 나가야 되는데 전에 있는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뒤로 밀리는 것이죠. 그날 나갈 부분이 다시 또 다음으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런데 답답하신 부모님들은 왜 진도를 안 빼주냐? 왜 진도가 조금 나가냐? 어머님들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학원의 선택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학원 선택이 끝났다면 정말 신중하게 학원을 선택했다면 선생님에게 맡기시고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셨으니 그냥 선생님께 다 드리라는 겁니다. 1년에 영어 학원을 3번 이상 바꾸는 학생들은 절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게 어머님들의 오류인 것입니다. 그러신 어머님들은 대부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3, 4개월마다 학원을 옮깁니다. 여기서 이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계속 바뀌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믿고 맡겨보시라고요. 1년 동안 학생이 과제 이행을 안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서 보여주기식으로 한 달에 교재 2권, 2달에 4권 이렇게 뛰면 뭐합니까? 제가 교육 현장에 있을 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어 학원을 3, 4년씩 다 다니고 문법 교재를 대여섯 권씩 다 나갔답니다. 근데 모르겠답니다. 문법을. 당연하죠. 학원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자녀분의 실력을 보고 거기에 맞는 소수 정예 학원을 선택하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학생 중대형 학원에 보내보세요. 자리 채워주는 그런 학생이 되는 것뿐입니다. 회사에 높으신 분들이 인재를 쓸 때도 심사숙고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일단 선택했으면 믿어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요즘 어머님들 너무 급하세요. 영어 한번 잘못되면 바로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것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초6, 중1 그때가 영어의 성적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시험이 없기 때문에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영어는 중3 때 거의 마스터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스터라는 것은 수능 영어 2등급 정도까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초5, 초6 때 그 3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학원 선택에 대해서 들으시려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곳이 바로 영어 공부방과 영어 도서관입니다. 공부방은 선생님의 자질이 검증되기 쉽지 않고 영어 도서관의 영어 교육은 우리나라 중학교 내신과 연관이 거의 없는 수업입니다. 그런 수업을 계속한다면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내신 방향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지십니다. 습관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내신과 상이한 교육을 하는 영어 도서관은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더라도 잠깐 1년 안쪽 그 정도만 보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영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까지만 잘 자리매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굴러갑니다. 자, 오늘은 한 어머님이 제 메일에 올려주신 사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의 주제라면 너무 서두르지 마라 입니다. 영어 교육의 방향에서 지금까지는 큰 틀로 학원의 선택과 영포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면 이제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이런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영어 학습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의 차이점, 수능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내신 영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계속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